우선은 이재용 후보가 누군지 조금 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재용 후보가 누군지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가 직접 본인 소개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보겠습니다. 후보께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선 제 옷차림이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곧 소통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있는 어떤 분이 저희 평소에 복장을 보셨더니만 하실 말씀이 복장 지혜를 좀 갖춰갖고 시대와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해야 되겠다 하며 저를 데리고 가셔갖고 백화점에서 이 옷을 사주세요. 사시고 넥타이 사시고 구두도 사시고 근데 이걸 오늘 처음 이렇게 구두도 신고 옷을 입습니다. 근데 제가 양복을 이렇게 한 벌을 샀는 게 26년 만이에요. 26년 만에 양복을 샀는데 아주 좋은 양복을 샀는데도 넥타이 하나 더 끼우고 와이셔츠 하나 더 끼우고 이렇게 덤으로도 얻어가면서도 좋은 양복을 헐게 깎아서 헐게 입으신 우리 이 선생님한테 큰 박수 보죠. 정말 제가 그 말씀 주셨다시피 복장 지혜를 철저하게 좀 깨우쳐가지고 소통, 시대와의 소통, 마을성과의 소통 이런 거 소통에 모자람이 없도록 늘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아시다시피 하모니카도 잘 불지만 치과였습니다 원래. 예.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가서 이제 치과를 하다가 치과 공부를 하고 대원이라서 이제 치과 개원을 했죠. 하면서 우연히 학교 다닐 때 어떤 계기로 해서 온산면에 가면 지금도 처용리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은 온통 이제 일본의 이따이병, 미나마타병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공해병이 나돌 때 일본에서 그 공장들 비철 금속단 이를 폐쇄를 시키고는 우리나라로 박정희 대통령이 다 옮겨옵니다. 옮겨오는 첫 번째 그 부분들이 이제 온산면 처용리를 중심으로 한 온산공단이 이제 들어서죠. 거기를 가게 되면서 환경운동에 눈을 뜨게 되고 뭐 그렇게 거기 계기에 대해서 그렇게 쭉 지났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제 연극도 하고 연극은 이제 문화운동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오고 지금도 치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빨 빼고 오후에는 다니면서 유권자를 인사드리고 하는 그런 일정을 4월 14일까지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뭐 더 궁금한 점은 이게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중에 치아에 대한 그 질문도 좀 궁금하신 분 계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한까지 제가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치과 의사 출신이라서 뭐 약간 더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저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환경부 장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남구에 남구청장을 민선으로 투표해서 최초로 남구청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남구청장으로 그렇게 앞에 계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와, 저 사람 뭐지? 이러고 쳐다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색깔을 많이 유지하는데 저도 정장이 거의 다 이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색깔을 바꾸는 순간 저는 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파란색을 바꾸면 되지 않나. 허리띠도 파란색이거든요. 네. 어쨌든 파란색. 뭐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고 꼭 지지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양력은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가볍게 이제 가벼운 질문부터 뭐 무거운 질문도 괜찮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의자도 조금 더 준비 가능하겠습니까? 네, 의자도 조금 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뒤에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혹시 갑자기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볼까요? 하면 없으시잖아요. 그죠? 지금 다들 뻘쭘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근데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아시고 오셨죠? 어떻게 아시고 오셨나요? 제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든 간에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 쉬운 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의사를 의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데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의사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의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집에 이제 장남입니다. 삼남 이녀의 장남인데, 제가 얼마 전에 출판 기념일에서 책을 한 권 간단한 걸 냈는데, 그것도 얘기했지만, 저는 삼형제고, 누님하고 여동생, 그렇게 삼남 이녀의 집안인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상급학교 지나가고 이럴 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진학을 안 하도록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세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님이 나름대로 공부도 조금 하셨는데 대학을 아버지가 탁 잘라봐요. 나이가 우리가 삼남 이녀 오형제가 있는데 3살 차이라 전부 다. 여기는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전부 다 등록금을 한 번에 다 내야 되니까 3년씩 나이 차이니까 굉장히 힘이 이제 드시는 바람에 거의 누님도 대학을 못 가고 여동생도 못 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장남인 저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이런 거 아주 차별적인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다니다 보니까 공부에 예착을 많이 갖고는 했습니다만 공부하러 이제 서울에 가서 하루를 지내면서 느꼈던 것이 대구의 상황은 너무 틀리잖아요. 그죠? 부모님 설을 떠나서 간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청계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 동네도 보고 아주 극악한 그런 생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그 차별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체 개발하나 여러 가지 남미 또 유럽 중동 이쪽에 보면 혁명가들 중에 의사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아르파트도 그렇고 잘 기억을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 전공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은 왜 아파하느냐, 이가 왜 아프냐, 잇몸이 왜 무너지느냐, 또 위장병이 왜 걸리냐 이런 걸 자꾸 이제 궁금해 생각하고 그걸 추적에 들어가다 보면 그 원인이 그 개인이 위생적으로 뭘 잘못했거나 손을 잘못 씻었거나 목욕을 잘 안 하거나 이런 개인적인 위생 문제도 있습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 시간의 문제, 또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소독의 문제들, 또 그런 분들이 그런 휴식과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거를 항상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인 받침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시도 못하고 잘못도 못하고 집안 사람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병이 걸리는 이런 거 저절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 혁명가 출신들이 의사가 많다는 얘기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내가 치료해야 되는 건 우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줘야 되지만 제2의 제3의 이런 고통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꿔야 되겠죠. 돈이 없고 또 못 배우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받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 사회가 우리가 식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어떤 부자들이 돈 많은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원인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자본가의 그런 압제를 없애는 사회, 또 독재를 없애는 사회, 또 식민화를 탈출하는, 그래서 독립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관심의 방향과 노력의 방향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 같이 아주 영웅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걸 느껴가면서 내가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한번 나서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민 끝에 도달한 결론은 그입니다. 대구를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가장 강고한 보수적이고 소위 말하면 좀 우익적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느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찍어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표적날만 주인이고 그 외에 364일은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그게 또 가장 좀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대구였어요. 그래서 대구의 이런 분위기를 바꾸게 되면
왜냐하면 대구에 적어도 다양성이 살아있는 활기찬 도시로 바뀌게 되면 그 기운과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가, 또 활기찬 국가로 바뀌고, 대한민국이 그래 된다면 북한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뭐 한반도에 평화적인 공존체계가 마련되면 극동의 변화, 이건 전 세계의 변화를 우리가 견인해낼 수 있는 큰 그 견인 차이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서 온 거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된다. 뭔가 사회적 변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그 당시였습니다. 그때 80대 초인데 그 대구에 뿌리를 받고 처용이라는 이름으로, 처용 이름을 좀 이따가 누가 물으시면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름으로 극단 처용을 제가 이제 82년 초에 이제 만들고 대표를 하고 또 그 이후에 환경운동을 하고 여러 이제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쭉 지났습니다만, 말이 좀 깁니다만, 이런 시민사회운동을 쭉 하다 보니까 늘 시민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정책에 집행된 그 결과에 대한 평가의 과정에만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떤 지역 주민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또 시행하는 이 단계는 참여를 못하죠. 시민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평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말이야, 이럴 일이 아니고, 저도 정책을 입안하고 뭐가 이제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일 것인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근데 그걸 결정하고 그걸 제대로 돈 100원을 썼다가 하면 예산을 100원을 썼으면 100원 중에 다는 안 되더라도 한 90원 넘게는 그 정책의 목표인 시민들에게 이제 그 성과가 돌아가는 이런 정책 집행의 과정, 또 예산 집행의 과정, 이런 걸 이제 제대로 잘 해내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정직하게 해내는, 또 거기 또 순환되는 그런 그 대구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95년도에 남구청장이 딱 나왔는데 갑자기 딱 당선이 돼갖고 제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밤중에 한 11시쯤 구청장 당선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래갖고요. 내려침부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쭉 왔습니다만, 지금 국회의원 나오는 건 그겁니다. 지금 대구의 풍조는 아시다시피 어느 당이면 무조건 찍어줘. 이러다 보니까 무능하고 인간성 그렇고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들로 계속 채워지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이런 일에 조금 더 자기는 티끌을 안 묻히려고 그러죠. 피를 안 묻히는 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굳은 시민들을 위한 일들 중에 좋고 같이 허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싸워서 기대기도 맞아야 되고, 예? 꿀 앉아서 빌어야 될 때도 있고,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 일을 해야만이 그것도 될똥말똥. 그런 일들이 시민사회에 산정한 그 과제로 있는데,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느냐? 그런 일을 안 해도 다음에 또 어느 당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잖아, 그죠?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이제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를 하고 있다. 이정희가 제가 선거를 7번 나왔습니다만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다 보면 바위에 균열은 간다. 바위를 쪼개지는 않아도 그 균열의 틈을 누군가는 와서 그 쐐기를 박아서 그 바위를 쪼갤 수가 있다. 그건 바위의 정중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참여를 해왔고, 지난번 총선 때는 그 김부겸 의원 또 홍일학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진출하는 그 계획을 이루었습니다만, 꼭 뭐 우리 편이 됐다 뭐 이런 거 개념이 아니고 대구의 독점적인 어떤 그 정치 구조 속에서의 다양성이 이렇게 좀 보장이 되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시민사회 또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지겠다는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기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중남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최소한 인지도가, 지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지도가 한 1-20% 정도 되는 분들만 계셔서도 주던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외손주, 손주 봐야 되고 하모니카 부르고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야당을 하면서 계속 그 환경부 장관, 뭐 건강보건단 이사장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에서 야당하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보가 없을 때는 제가 몸을 던져야 되는 그런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금 전에 인사드렸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그 정연우 의원님하고 이정현 의원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제 지난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이제 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새롭게 등장한 정말 젊고 패기차고 그리고 능력이 아주 출중하신 이런 분들이 시민들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일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좀 길었습니다. 잘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사에서 왜 선거를 나갔냐고 물어주셨는데 지난 정치 일생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좀 계략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디테일한 부분도 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예. 존경하는 후보자님, 저는 20대 유권자이자 대구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대구의 밝은 미래를 책임져 주실 이제 후보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현재 얼어붙은 이제 한국의 고용 시장으로 인해서 취업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상 20대를 비롯한 청년층이 가장 실질적으로 이제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일자리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이제 거의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이 이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형편인데요. 이제 이에 대해 통계 수치를 인용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 대구 유출 인구가 1만 명을 넘었고 이제 그중 절반에 가까운 4천여 명이 만 25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젊은 청년층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젊은 사람들이 대구의 기반을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지역학의 이제 부실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대구는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이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좀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대구 중남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환경 개선에 어떠한 보관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출마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당면한 그런 큰 과제죠. 2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자살이고 또 40대에서 50대 여기 이제 암이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자살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이제 경제적인 그런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 빈곤, 노인 빈곤도 오이 시대 그 1등이죠. 1등인데 청년 빈곤도 많은데 아무튼 그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지식 기반 경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 지식 기반 경제로 돌입했던 그 80대 중반 후반 거치면서 90대는 황금 시대를 구가했죠. 우리 대구가. 왜냐면 전국에 전자 관련, 전기 전자, 또 컴퓨터 이런 그 첨단 관련한 산업에 대구 출신의 그런 청년들이 한때 많이 가기는 한 55% 정도가 전국을 커버를 다 했었어요. 대구 출신의 그런 젊은 청년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점점 더 쇠락이 되고 또 여기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예지에 가도 돌아오지 않는 4천여 명, 5천여 명 작년에 순유책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런 땅으로 자꾸 이제 바뀌어가고 전체 인구도 줄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2002년도에 대구시장 선거를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시장 후보로서의 선거 2002년도에 제가 시장 선거를 나왔거든요. 그때 큰 공약 중에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현풍 쪽에 테크노폴리스입니다. 국가산업단지하고 연결해서 테크노폴리스를 만들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시민 비례당 의료기관 수, 의료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대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제가 또 이제 치과를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구를 전 세계적인 그런 의료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거의 이제 현재는 이름이 이제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구상을 하고 이 사업 정책을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거기에 우리가 투입을 한 100원쯤 하면 최소한 한 6, 70원은 대구에 떨어지는 걸로 하고 의무 고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100명을 고용한다면 최소한 6, 70명은 청년들을 고용하는 이런 산업 구조로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는데
제가 디자인을 그해 2002년도 연말에 그 당시 이제 그 저쪽당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제 그거를 그대로 따가고 발표를 대구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해갖고 근데 그분이 이해창이라고 한대. 그래 그 이제 신문에 나왔죠. 얼마 전에 봄에 이정희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공약했던 거를 대통령 후보가 그대로 따와서 한다. 하고 이제 그 신문을 나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제시했던 그게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자세하게 이제 정책을 디자인해 있는 그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투입 얼마, 산출 얼마, 100원 넣으면 얼마 나오고 그게 누구한테로 돌아가고 이런 가지 계산해서 이제 산업의 구조를 그 정책화시켰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하고 경쟁해서 이제 그 시장이 되신 분이 그렇게 이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를 만들고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그렇게 안 만들어 가시겠나 하는 거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영 삐딱하게 가갖고 지금은 투입을 100원 하면 대구에 떨어지는 게 한 15원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겠는데 아무튼 그 가장 큰 그 과제 중에 과제라는 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 우선 중국부터 생각을 하면 근데 사실은 이 정책 관련 부분은 현재는 좀 비밀입니다. 아마 남구에는 중남구에는 그 여권적의 후보는 지금 혼자고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금 5명 내지 6명이 지금 각축 중에 있어요. 그 이분들은 막 이렇게 이제 정책 공약을 쏟아내면서 자기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야지 한 사람이 뽑힌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막 하면 제 비밀이 다 폭로돼요. 이제 그래 선거제는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공약을 거의 지금 얘기를 발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이제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 공약 저 공약을 막 이래 막 얘를 쏟아내고 있고 신문 보면 저는 이제 공약이 안 나오니까 그 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뭐 아무것도 없나 왜 얘기 안 하려고 한데 그게 아니고 아주 그 정치한 그런 거 정책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그 발표는 또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크게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중구 부분의 그 핵심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교동시장을 리모델링 이제 하려고 합니다. 교동 전체가 지금 도깨비 시장도 죽고 전기전자 이용도 죽고 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얼리 센터하고 주얼리 특구 뭐 이런 그 개념들만 있고 굉장히 설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이제 그 중구청에서 앞장서갖고 2017년도 저학년에 거기를 교동시장을 이 지식산업센터로 이 지식산업센터는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을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가고 이 지식산업센터인데 그걸로 해서 게임 산업에 국내 게임 산업에 메카로 이제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예산을 200억의 예산인데 이 초기 그 예산을 따내는 그 이제 실패를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중국 쪽에 봤는데 이 게임 산업 관련해서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물론 전문가가 되고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만 이하고 같이 연기를 시켜서 봤을 때는 전기전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문화예술까지 막 나가는 청년들을 그렇게 같이 이제 껴안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 게임 산업을 부활시켜내고 그거를 주변에서 이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문화예술과 같이 이제 복지나 이런 걸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거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구 쪽에는 지금 미군기지가 이제 캠프 의카에 동편 할주라고 그 헬기장 이렇게 17,000평이 이제 반환된 걸로 신문에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미군기지 일부 반환하는 거. 사실은 그게 2002년도 제가 4월 초에 남구청장 사표를 내고 대구시장 선거에 나왔었는데 2002년 3월 말에 양쪽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방장관들이 그 2005년 연말까지 헬기장하고 동편 활주로 700m를 2005년 연말까지 무상으로 반환하겠다 하는 서약을 완료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구청장 지금 사표를 내고 시장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19년째 됐는데 아직도 반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반환된다는 얘기가 작년 6, 7월에 도니까 대구시장님께서 현지가 중앙도서관 이 부분을 국제보상 아카이브관으로 그 병무를 하면서 중앙도서관을 대구 대표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헬기장 그쪽에 세우겠다 하는 걸 이제 남구청이나 남구 주민들하고는 아무런 그 상의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시기 때도 물론 하겠습니다. 가장 그 시에서 뭘 하든 고시에서 뭘 하든 그 명기지로 인해서 반세기 넘는 동안 고통을 당했던 그 지역 또 지역의 주민들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 개발이 돼야 되는데 거의 전혀 무시돼 버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안티에이징 특구를 만들어 그럽니다. 늙지 않는 노화를 방지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연계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국립의료 복합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단지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대학병원하고 대학병원급의 그 중형병원 계대 동산병원이 이제 대학병원급의 그런 중형병원을 됐죠. 2차 의료기관이 됐는데 그 경대, 영대 또 동산병원, 뭐 가톨릭 이리 동아리 이리고 1000여 개의 의원이 중랑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엮고 이걸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자원으로 삼고 거기에 다른 요소를 이렇게 넣어서 안티에이징 특구로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그 기지를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공약을 발표할 때도 세밀하게 하면서 투입은 돈을 얼마 넣고 그때 얼마 이익이 나면서 몇 사람의 그런 거 고용이 창출되고 그중에 청년들은 얼마 주면 되는가 이런 격이 지금 수치로는 다 나와 있는데 그건 아직은 조금 비밀이고요. 그래 하면서 이런 부분을 거점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개념의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문제 말씀 주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쉐어하우스나 지금 이제 행복주택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중랑구에는 그런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구시에서도 이제 그 국토교통부하고 또 LH공사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그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제가 계획을 보니까 2024년도까지 한 883 가구인가 를 이제 그런 짓는데 동구, 서구, 북구 또 수성구 뭐 이런 데는 다 들어서는데 중구, 남구는 하나도 계획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누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러고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거의 집주의 편리성이 도모가 돼야 돼요. 직장하고 주거하고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근데 행복주택을 많이 지도 시위에 가기 지갖고 시장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리고 이러면 말이 됩니까? 청년들이 안 그래도 그 집세 내기도 뭐 10몇만 원 가더라도 그것도 한 왜냐면 분유 먹일 돈도 저축해야 되고 한데 그래서 바로 직장 근방에 이제 행복주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거 말이는 그 집주가 같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육아도 원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복지하고도 연결돼야 되고 또 취업을 언제든지 이제 좀 예를 들면 이제 뭐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비정규직이나 좀 불안정한 어떤 고용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안정된 그 고용 상황을 그 소개해드리고 그런데 걸맞는 재교육을 위한 그런 것도 옆에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같이 엮여져야지 행복주택으로서의 그 100%의 그 가치와 의미를 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간만 빌리죠. 그리고 행복주택 내부 구조도 봐도 방 서너 개 필요 없죠. 한두 명 있으면 되고 그것도 그렇게 그 젊은 세대들 혼자 있거나 두세 명이 가도 이 사람들이 그냥 안 쫓겨나고 질서 안 올라가고 안정되게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만 하면 되는데 이 설계도 뭔가 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제가 간섭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집주가 연결되고 육아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를 잡고 해서 중랑구에 행복주택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세울 수 없는 데는 말하자면 집주인들 하고 이제 설렁은 됐지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게 연합이 안 되는 곳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될 지금까지라도 국비나 시비나 이런 거 지원을 받아서 그걸 좀 리모델링하고 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무상 내지는 유상이라도 아주 저렴하게 그 해드리는 그런 거 쉐어하우스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쉐어하우스는 이제 계대, 대명동,
그거 좀 비슷하죠. 그게 청년관리죠.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거 연결해서 그런 거 직장 개념의 그런 것도 만들면서 그거 연결해서 이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어요. 네, 다음 질문 한 번 더 받아볼까요? 네,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앉으시갖고 말씀 주세요. 아, 네. 안 보일까? 네, 먼저 그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책 처용리의 강가들 너무 감명 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후보 같으신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중구, 남구 국민의 대표가 되신다면 꼭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가 되신다면 꼭 한 가지만 하고 싶으신 한 가지. 예, 제 공약을 최소한 80% 이상은 꼭 성취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약이 청년도 있고 뭐 다양한 방면에 그게 있습니다만 제 약속을 꼭 지킬 겁니다. 제가 2002년 3월 29일 날 미용기지 반환 도장을 찍고 4월 초에 그만뒀다는 것도 구청장이 될 때 두 번째 구청장이 될 때 제 선거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용기지 반환을 받겠다. 그거였어요. 근데 사표낼 때 다 돼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시정선거 안 나가야지 했는데 그래서 3월 29일 날 이 되고 4월 초에 그러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더 폭넓고 더 많은 또 더 힘든 그 일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넘어야 될 그런 장애 요인이 되는 분들 이런 부분을 최소한 제가 약속드리는 그 부분에 70%가 조금 올리겠습니다. 80%까지는 꼭 4년 안에 달성을 하겠습니다. 그 소원입니다. (100%) 해야 되는데 80% 했는 거는 경부선 지하와 지금 저거는 4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안에 끝나요.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 봉인동에 살고 있는 인사가지 마이세요. 아, 네. 서울 시골 이후에 아닙니다. 저는 오늘 중남구 그 어떤 이 지역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또 이게 청춘 토크 주제가 4년 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년들이 아까 어떤 정규직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그 전에 또 20대 특히 20대들은 또 알바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생활을 또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정말 생활에서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존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최저 시급 10,000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취지로 시작하긴 했지만은 또 저를 비롯한 주위에 저희 또 지인들도 많이 보고 또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인상이 계속 됨으로써 인해서 어떤 큰 기업도 있겠지만 저희가 알바하는 많은 분들보다 이제 영세 자영업자 어떤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알바를 하게 되는데 최저 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제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그런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알바생들이 이제 예전 몇 년 전보다 훨씬 알바를 구하기가 많이 힘들게 실제로 이제 현실이 이제 다가와 체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러면 이제 알바생들도 이제 알바를 못 구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그 근로 이제 그 기업 이제 영세 사업자 분들 또한 알바생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제 본인이 계속 더 많은 시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근로의 질 또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그 중남구도 있겠지만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혹시 이런 관련돼서 나중에 발의를 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참 너무 그 마음이 아픕니다.
공부에 전념해야 될 학생들이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이제 나름대로 기반을 닦아서 결혼도 하고 일가를 이뤄야 될 그 청년들이 사회에 막 그 지루한 청년들이 그 청들 경우에는 이제 낮에 일하고 또 밤에 또 일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 시간을 제껴놓고 일을 해야만 그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뭐 생존도 물론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너무 이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중소기업의 하청에 대한 갑질, 이런 갑질의 피라미드의 제일 밑에 있는 그야말로 최저임금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만 우리 사회에 마치 어떤 대단히 뭐 어떤 악의 굴리를 쓴 그 영웅인 같이 손가락질을 받고 그 제도에 대한 그 비난, 비판을 받는 이런 거 우리 사회 현실이 너무나 이제 분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공정경제 얘기를 하시고 이제 나가서 이제 포용국가 선언을 하시고 말하자면 약자가 소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그 개념이 되겠죠.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뭐 고용이 줄었다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의 시행 초기 단계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금씩 보완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책을 약간 더 방향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데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최소 10,000원은 돼야지. 알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하루의 생계를 이제 막 신락하는 삼각김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생계를 위하고 또 다른 사회적인 활동을 뭐 공부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회가 안 되겠냐 하는 그런 것으로서 마지노선을 10,000원을 정해놨죠. 그것도 그 물가 인상을 반영을 전혀 안 한 겁니다. 근데 물가는 매년 또 올라가죠. 그 최저임금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실질 임금 일반 그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도 물가 상승을 못 따라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 알바하시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통계를 한번 봤어요. 미국에서 주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요주하고 A주, B주가 있는데 그거는 주마다 이제 법이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주 경계선에 딱 맞붙어 있는 두 개의 가게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한 군데는 10% 예, 그 최저임금을 올리고 한 군데는 안 올렸어요. 안 올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틀림없이 가게 주인은 A에서 10% 올렸다. 예를 들면 바로 장사를 접고 B로 옮겨간다. 옮겨갖고 10%는 그 부담을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판명이 나더라고요. 10% 정도 선까지는 괜찮다. 이런 걸 이제 위안 삼아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책관이 다소간 그 초기에는 좀 그 고용도 줄고 했는데 하나 또 조금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용을 한 사업장은 문을 안 닫는데 1인 영세 사업장 여기가 이제 계속 이제 문을 많이 닫고 고용이 있는 그 영세 사업장은 문을 닫는 이율이 이제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조금의 그 마음에 뭐랄까 좀 그 안도를 가지고 합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떠도건 책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급질의 피라미드, 갑질의 피라미드 이걸 또 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이라고 회사 내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돈이 수백조 되죠. 근데 임금 인상 거의 잘 안 시켜주고 또 중소기업, 자기들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갑질을 해서 단가를 다운시키고 또 중소기업은 또 하청을 다운시키는 이 갑질의 문화들 이걸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없애는 가운데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아마 옅어지거나 거의 사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바로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좀 불합리하거나 좀 잘못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시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 반드시 그 갑질 문화를 없애겠다. 나 정말 그 안에 서면 계속 이게 최저임금 이게 선이 맞냐 틀리냐 뭐 몇 프로가 맞냐 틀리냐 이 논쟁만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불러온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그런 그 갑질에 대한 이 부분을 못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양보하시겠어요? 예, 예.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괜찮. 예. 저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부모님. 딱 대학생이에요. 저는 청년 토크를 해가지고 우리 가벼운 이야기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정치의 정도 잘 모르는데 그렇군요 이러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 저는 지금 사투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왔거든요. 대학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즘 뭐 대한민국 아니고? 아니요. 대한민국이죠? 네네 경남 지역에서 올라왔어요. 대학 때문에. 그거 한국 사람 맞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후보께서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 예. 친구한테 야 너 있잖아 우리 아빠 아는 친구분이신데 이러면서 한번 봐봐 이래가지고 소개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러면서 했는데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요즘 유튜브가 또 잘 되지 않습니까? 컨텐츠 이런 거 먹방 컨텐츠 뭐 이런 거 완전 그거 하잖아요. 혹시 후보님께서는 좀 이제 청년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먹방 컨텐츠 이런 거 계획하시는 게 없으신지 대구의 신미 말해가지고 곱창 되게 자부심 장난 아니시잖아요. 예. 뭐 납작만두 든 것도 없는데 막 맛있다면서 먹어보라고 혹시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래가 저 이거 좀 들고 계십니다만 뭐 그런 계획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보고 이제 모든 걸 이제 망쳐야 된다. 뭐냐면 이제 저보고 막춤도 추락하고 뭐 그런 계획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시킬 모양이에요. 네? 뭘 먹으라 하거나 저도 이제 아주 좀 불안한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이제 기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마음 준비를 아마 그렇게 하시 싶어요. 네. 예. 잠시만요, 후보님 하나만 더. 예. 마이크 없어서 제가 목소리가 어. 커가지고 예. 괜찮을까요? 오케이, 괜찮아. 아니, 요거 써.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처음에 이재용 후보에 딱 말 들었을 때 이재용? 이랬거든요. 예. 왜냐면 저희 청년들 딱 제 또래들은요 이재용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삼성의 부회장 딱 떠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혹시 이름이라너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청년들이 어필을 막 이렇게 야 이재용 들어봤어? 이러면서 내가 그 이재용은 아니지만 내가 이재용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시는 그런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지. 왜냐면 저도 이제 이재용 이럴 때 이제 이재용이 했으니까 그런 게 있으신지. 저는 이제 오늘 진짜 가벼운 건지 알고 이렇게밖에 아이고, 그래. 원하시는데. 제가 95년부터 이제 2002년까지 7년 동안 남구청장을 했는데, 네. 그때 1기가 이제 3년이고 2기부터 이제 4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구에 계시는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구청장실로 자꾸 찾아오셔갖고 요새 힘들지 하고 저를 자꾸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한 2, 3일 이어져요. 저는 다른 일도 없고 잘 다니고 있는데 어른들이 며칠을 왜 이러시나 싶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구하고 중구 뭐 대구 전역에 플랜카드 걸리는데 이재용 물러가라 이 플랜카드 저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그 어른들이 저를 찾아오신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재용이가 말이야 미남은 아니지만 인물이 빠지지는 않고 그죠? 농담이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재용 물러가라 하노? 이런 플랜카드에 이재용 물러가라 막 써보시나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돼가 오시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보니까 그 이재용이 삼성 이재용이더라고요. 아무튼 옛날에 그 YTN에서 그 남구청장 이재용하고 그 삼성의 이재용하고를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뭐 흑수저 이래갖고 태어날 때 그게 태어나고 성장 과정이 어떻고 사회 나서 어떻게 사고 이거를 특별 기획을 해서
그 한 일주일을 저 집에도 오고 이런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불방되더라고요. 아마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삼성 노조가 제일 먼저 설립 신고 필증을 받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이 무노조 신하잖아, 그죠? 근데 90년대 후반에 대구 남구청에서 삼성 최초로 이제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제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없네요. 그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삼성 내에서도 삼성전자나 여러 그 부분에서 또 삼성 그 물산이나 또 건설 이런 데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이제 죽고 뭐 그런 것이 많은데 불구하고 노조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그 사업주에 대한 그 어떤 저항도 못하고 그냥 묻혀버리고 뭐 또 시신까지 막 탈취당하고 막 그런 그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막 이어졌어요. 근데 노조 신고 필증하는 거는 노조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이 전국 아무데나 가고 구청에 내면 그 구청에서 뛰들 수가 있어요. 그 대구 남구도요 삼성 전자공장 없잖아, 그죠? 그런데 삼성 대리점만 몇 군데 있는데 저한테 또 왔더라고. 근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반대라고 해갖고 한 2달 반쯤 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순간에 그 결제 라인을 뛰어넘었어요. 원래는 7급, 6급, 5급, 4급 쭉 결제를 쭉 맡아갖고 마지막에 부장 도와주는데 제일 처음 설립받은 7급 공무원 도장 찍고 중간 다 생략하고 제가 도장 찍고 이런데 필증을 이제 내는데 아무튼 그 때문에 그 이후에 뭐 고발도 당하고 삼성으로부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 이정 이름은 이제 한껏 나 있죠. 어떡하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SNS 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이제 프로포폴 안 맞는 이재용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 선전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응?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 재용TV 운영 중입니다. 재용TV 유튜브에서 재용TV 찾으시면요 초창기에 휴대폰으로 막 찍어서 엉망진창에다가 편집자가 생겼습니다. 편집자께 박수 주세요. 영상이 너무 좋아요.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재용TV 운영 중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인데요. 예. 사실 이제 대구에서 취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빈부격차도 있다고 보니까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또 대구에서는 또 직장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직장을 구하면서도 또 주거 생활도 해야 되는데 주거비도 굉장히 비싸고 또 알바도 사실 쉽게 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 발랄하게 해주셔서 좀 착하게 네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생들도 친구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여러 정책들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편가르기도 있고 이제 정책 공략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사실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또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비정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혹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선거전에서 TV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구 전체의 현재의 먹거리, 대구의 기관 산업들, 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야말로 중장기적인 대구의 발전 전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을 이제 가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첨단 의료병, 이게 사례를 들 수가 있죠. 테크노폴리에서 이런 건데 아무튼 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만 특히 이제 비정규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런 생각이요. 언젠가는 이제 정규직화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약속으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목표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그 승인을 받고 그 추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도 임금 부분 특히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비정규직만 따지면 독일이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이 한 5, 6% 될 거예요. 전체 그 취업한 분들 중에 대한민국 전체를 따집니다만 그 대부분은 좀 더 안 좋죠. 근데 나라로 따지면 독일은 이 39%는 한 40%쯤 돼요. 우리보다 몇 프로 더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사회적인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나 이런 데서도 차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정규직, 비정규직 이건 이제 일의 내용에 따라서 그런 이제 가르는 거라니. 한시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는 그런 거 부분이 있죠. 어떤 거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는 그럴 때는 그 이제 그 뭐 기간제나 아니면 뭐 시간제나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이래 하지만 통일 노동에는 통일 임금을 적용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독일 전체 평균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받는 그 월급 정규직에 비해서 최소한 한 80%는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가 막 4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 평균을 내면. 거의 말도 못하는 임금 격차가 이제 벌어져 있죠. 일은 더 험하고 더 위험한 일을 또 더 노동 집약적인 또 노동 강도가 강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그 전체적인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기 전까지라도 그 임금 격차는 최대한 좁혀야 되고 또 독일은 보니까 이제 사회보험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연금이나 뭐 건강보험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가입률이 한 40%가 좀 넘더라고요. 그 이제 본인한테 또 이제 선택권을 줘갖고 할 사람 안 할 사람 이런데 우리는 그게 20%가 채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선택권을 줘갖고 본인 스스로 안 하는 게 아니고 독일은 선택권을 줘서 본인이 안 할 사람 안 하고 할 사람 하고 이런 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못하는 사업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자 이런 식으로 갈라지니까 강제로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지. 제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쭉 했는데 묘하게 말입니다. 비정규직의 유형들을 자꾸 그냥 만들어내요. 골프장에 가면 캐디, 또 뭐 레미콘 기사분들, 그건 찾으면서 이제 기사죠. 뭐 이렇게 분명히 그 근로를 해서 그게 상하는 그 돈을 받는데 이건 노동자죠. 근로 노동자, 임금 노동자 취급이 되는데 우리 제도가 잘못되고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개별 사업자가 되겠어요. 골프장 캐디도 개별 사업자가 돼 있고 또 집에 와서 뭐 일을 해주는 뭐 그들은 아기를 베이비시터나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분들도 개별 사업자가 돼서 이분들은 뭐에 시달리면 고용하고 사용이 틀리죠. 고용하는 중간업체가 있고 사용은 일하는 그곳에 있는 사업장 그 사장이 하고 고용과 사용이 틀린 이런 거 이중적인 구조. 이 속에서 뜯기는데 또 더 뜯기는 비정규직들의 이런 그 문제점을 제가 국회에 가면 이건 바로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는 누군가는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이걸 국민들한테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하고 이 고발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는 국민적인 동의를 승인을 얻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정동을 넘어서서 그런 게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다 그러면 정규직에 가는데 물론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시간이 이제 예산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이라도 임금 차별을 최대한 줄여내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률을 최대한 올리는 이 두 가지 임금격차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대구를 향한 비전있는 말씀들 감사합니다. 저도 후보자님이 총선 때 꼭 건승하시길 바라게 되는데요. 이번 4.15 총선은 역대 선거와는 다르게 최초로 미성년자 투표자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꽤 많은
꽤 많은 유권자들이 새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사실 후보자님들과 그 미성년자들이 투표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많잖아요. 근데 후보님께서는 그런 미성년자 유권자들의 표는 어떻게 혹시 끌어올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 나이를 좀 낮춘다고 옷도 이렇게 새로 샀어요. 아무튼 뭐 너무나 잘된 일이고요. 그 사실은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수상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30대, 40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치 참여를 10대 때부터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법으로 금지해 놨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 미성년은 살짝 벗어나야겠지만 미성년한 나이도 현저히 낮아요. 그런데 15세부터인가 정당 활동, 정치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40에 예를 들면 영국에 뭐 40에 총리가 됐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15세부터 정치 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면 25년 동안의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좀 빠른 사람이 30대 중후반 아니면 40대 들어가고 일하다 보니까 50대 뭐 하면 정치 경력은 1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젊고 한창 배울 때 정치 참여해서 사회에 잘못된 부분들 또 가야 될 방향들 이런 문제를 차근뜨하고 그걸 고민하면서 커왔던 의욕에 넘치는 그 젊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나라. 또 그런 걸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분이 너무나 이제 큰 대조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선거 참여 연령이 더 낮아져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 비결을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묻고 싶어요. 뭐 제가 웃자면 되는가? 아까 근데 먹방.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계시면 그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들이 한 말씀도 소홀히 안 넘기고 여러분들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따라서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취임하고 여의도를 모시겠습니다. 네. 아 예. 저는 20년 전에 부모님을 알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때 옆집에 사셔가지고 고등학생 때 교복을 입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후보님이 타셨는데 저한테도 되게 깍듯하게 인사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 뭐 어떤 조그만 스캔들 때문에 뭐 딸을 뭐 어떻게 채용을 뭐 했다 해서 막 추락하고 또 승승장구 하다가도 뭐 되게 많이 놀러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하던데 정치를 하다 힘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때까지 오시는 길도 힘드셨던 길이 있으셨겠지만 그것을 뚫고 올라간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관 있으신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래 있는데 딸은 4개월 전에 외손주를 낳고 아들내미는 한 열흘 전에 손주를 낳았어요. 그 아들내미는 저하고 이제 치과를 같이 하고 있고 딸내미는 이제 지금 이제 대구에서 이제 그 사법고시에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서울의 로펌에 한 몇 년 근무하다가 그 뭐 중간에 그 아빠가 어떻게 뭐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뭐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 속에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처음 가장 곤란을 당했던 게 이제 양재로라고 이제 퇴폐업소가 있었는데 그 퇴폐업소를 없애는 과정에서 한 반년 넘게 협박을 당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 애들도 아주 어린 애들인데 얘들을 피신시켜 놓고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근데 그 퇴폐업소가 어떠냐면 11살에서 13살 이런 어린 그 여중학생들이요. 늘 데리다가 그 손님들의 그런 희롱에 제물로 삼는 그런 그 현장이 시민고등학교에 있는 그 어느 고객길 한 700여 미 되는 고객길에 한 120여 군데가 있었어요. 그 길은 언제 가도 늘 해수욕장이라. 밤만 되면 여성들이
해석복 비스무리한 거 입고 밖에 나가서 손님 유혹한다고. 그걸 안 없으면 제가 월급 받아먹고 뭐 공직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하는 일을 거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건 물론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님, 저희 형제간들, 제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어요. 돈 문제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또 어떤 뭐 문제가 있나 없나. 만일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저 검찰총장 최동욱 총장이 혼내야 뭐 이래갖고 이제 중간에 그 옷을 벗더니 그거는 날아가는 걸 느끼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공직자로서의 청렴하다는 거, 틀어서 문제 안 나온다는 게 아주 그 공직자가 가져야 될 아주 소중한 인품이자 덕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겪어나면서 딱 생각하는 게, 틀어서 문제 안 나는 거야말로 잘못된 걸 바로 시정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개혁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무기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토론 문제 나면 절대 이제 못하는 게 어떤 일이든 간에. 지금 아까 내가 지적을 하였지만 약간 털마 다 나오죠. 근데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성가시기 안 하고 그렇게 월급만 받아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좋은 차나 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일을 뭐 하는 거죠. 새로운 일이란 건 국민들이 필요한 일, 시민들이 필요한 일, 그런 새로운 일을 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일이란 건 늘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 기존에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죠? 그런 세력들에게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틀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털어가 뭔지 안 날까 해갖고 매일 주머니를 털고 있어요. 자, 제가 보니까 후보께서 좀 TMI 성격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최대한 들어보기 위해서 뭐 한 조금 시간이 더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들 한두 분 정도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어릴 수 있는 투표권을 갖게 된 학생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십시다. 아이고, 우리 새내기, 정말 선거 새내기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대구에 있던 성매매 관련해서 되게 깨끗하게 하신 걸로 후보께 엄청난 관심을 갖게 돼서, 왜냐하면 저와 정말 가까운 사람도 그쪽에 있어서 저는 그 피해를 봤던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정치에 관해서 이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가지게 됐고, 또 저의 선택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성년자도 지금은 이제 점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실제로 친구들과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사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 정말 답답한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더 제대로 된 관을 가지고 앞으로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데 답답했던 것 중 하나는 기사를 보고 보류해도 이슈만 다루는 약간 질이 떨어지는 기사도 많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청춘 토크를 진행하신다 해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젊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정치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다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찾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의 조언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너무 말씀 감사하고, 원래 그만 18살 되세요? 저는 20살인데 전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도 어린 때는 없습니다. 그 20살 때는 20살 때가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와 또 그런 공간이 열려 있어요. 20대 20살일 때는 20살의 주인공으로 지금 사시는 거고, 21살 때는 21살에 꽉 찬 21살의 어른으로 사시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절대 어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이렇죠. 그 얘기를 많이 이제 어떤 사람들 하는 게 이제
보수와 개혁과의 그런 거 뭐 대립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요. 거짓과 진실과의 그 싸움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페이크 뉴스를 비롯한 수많은 거짓 얘기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떤 내용이, 어떤 정보가 정말 정확한 것인가 하는 걸 참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정보를 많이 익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때 보면 막 엉뚱한 얘기를 갖고 참있냐 그렇게 믿어버리고 이제 이런 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지금 20살 되시는데 우리 SNS 많이 하고 하시나 그죠? 그래서 흔히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느 언론 쪽은 보수 꼴통 우익이고 또 어느 부분은 뭐 진보적이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양쪽을 다 보셔야죠. 보시면서 주변 친구들하고 토론도 하시고 여기는 어디 쪽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사안 똑같은 사안을 이렇게 묘사했다. 어느 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래 하면서 친구들하고 토론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서로 잘못된 거 말하면 찍고 난 이후에 후회할 일이 서로 생긴다 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계셨다 그러면 그러한 경험이 그 이후에는 절대 실수 안 하도록 현명한 권리자로서 우리가 20대이신 그 분을 훌륭한 이 나라의 주인으로 키우시는데 스스로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꼭 양쪽을 비교 어느 한쪽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서 그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그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 속에서 대화를 하시다 보면 마음이 맞는 친구 말고 물론이고 또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시고 부모님하고도 덤나면 그렇게 대화를 하시고 그런 대화들 속에서의 접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어중간한 중립이나 이거 말고 진을 찾아가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로는 지식 기반 경제 얘기하면서 그 지식 기반 경제라는 건 먹고 사는 거 작업장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 삶의 습관, 그런 문화가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화적인 사회적 바탕이 없이 지식과 경제 지원처만 잘 굴러가고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지식 기반의 문화적 기반이 우리 생활화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지식 기반 경제는 걱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익이 있잖아요. 이런 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와 버려요. 지금 아까 의복단지나 태권볼에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바뀌라고 하고 조그만 그런 노력을 좀 해입사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보수 개혁과의 싸움이 절대 아니고 거짓과 진실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치해보고 싶다 연락주세요. 정치해보고 싶다.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2시간 속성 과정. 플라톤이니까 이런 얘기하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벌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 내 삶의 조건, 환경을 만들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정치를 통하는 겁니다. 자, 또 질문자 있으실까요? 두 분만 더 받아. 한두 분 정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없으면 끝내는 거. 치과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치과 이빨 뭐 이렇게 궁금하신 것도 있잖아요. 괜히 뭐 간담이를 가지고 이거 제가 앵콜송을 하모니카를 한번 더 볼게요. 같이 노래 한번 하고. 푸른 하늘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전 잘 못 불러가 전주도 없이 그냥 합니다. 그건 됐고. 같이 노래 합시다.
제가 정말로 있겠는 노래 하나 있는데, 이거 뭐 제가 뭐 리사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노래 아시는 거 모르겠다. 아시면 같이 합시다. 겨울나무. 감사합니다. 인사말 뜨거운 박수로. 예, 장시간 저도 제 모습을 발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익숙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시간 특히 일요일인데 이렇게 오셔갖고 대화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디에 써놨습니다만 아이들의 행복, 청년의 미래, 서민의 꿈,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모신 너무나 저한테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크게 드리면서 오늘 아쉽지만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또 이재경 의원한테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우리 남부의 정현 의원한테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하트는 얼굴 가까이 좀 대주세요. 얼굴 가까이 하트. 손만 하트 하지 말고 표정도 하트하게. 예. 하나, 둘, 하트.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후보님 얼굴 좀 하트 할게요. 예. 자, 하나, 둘, 셋, 하트. 젊은 사람들 뛰어가서. 예. 고맙습니다.